안녕하세요. 5월 학평 해설 강의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주혜연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5문제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사실 해설 강의라는 기분보다는 5문제짜리 특강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문항을 이 시간에 함께 다루진 못하니까 여러분이 댓글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다른 문항들이 있어요 라는 걸 남겨주시면 별도의 영상을 또 제작해서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5월 시험의 난이도, 앞으로의 공부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총평에 따로 자세히 담았으니까 잠깐만 시간 내서 총평도 꼭 따로 보시고요. 항상 해설 강의를 함께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험 시간에 문제 풀어본 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깨끗한 시험지 한 부 출력하셔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게 될 문항들은 적어도 한 지문당 15분 정도는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큰 도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38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라고 하는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 겁니다. 사실은 이 유형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기법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계속 전반부에 A라고 하는 똑같은 논지를 유지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뒤에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A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이건 논리적으로 굉장히 큰 하자가 있지.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하지만이라는 연결사를 붙이냐는 거야. 그래서 이때 우리는 여기 중간에 한 문장이 지금 빠졌구나. 그리고 이 빠진 문장 자리에는 A와는 좀 상반되는 취지의 어떤 문장이 들어갔어야 되겠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겠지. 쌤, 이렇게 쉬운 논리가 시험에 나와요? 이번에도 나왔잖아. 그리고 넌 틀렸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수능에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 패턴을 꼭 기억을 해두자. A인데 하지만에 해당하는 표현 however라든지 but이라든지 이번 지문에서는 yes로 연결이 되어 있었지. 자, 이럴 경우에는 앞에 한 문장이 빠진 거야 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히 같이 일단 제시문부터 읽어봅시다. Yet, 하지만이라고 시작을 했거든. 자, 하지만 this, 이러한 the increasingly collective nature of science, 정말 점점 더 집단적이 되어가는 그런 과학의 어떤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랬거든. 자, this라는 우리 대명사를 사용을 하려면 어때야 돼? 그치? 그 상관되는 내용이 앞에 반드시 나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이러한 과일은 이라고 얘기하려면 앞에 반드시 과일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 주어부가 굉장히 우리한테 큰 단서를 주네. 앞에는 분명히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 거야? 과학이 갖고 있는 집단적인 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거야. 여기까진 너도 괜찮아? 오케이. 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앞에도 분명히 과학의 집단적 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맞아.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이 과학의 집단적 속성이 is often missed, 때로는 빠져 있다는 거야. 어디에? In stories of individual genius, 어떤 개별 천재들의 이야기에서 말이야. 분명히 과학에는 집단적인 속성이 있는데 이게 천재들의 개별 이야기를 다룰 때에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무시되고 간과되더라 라는 얘기까지 나왔어. Whether, 이것이 A든 B든 간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사실은 whether A or B라고 하는 절이 이렇게 따로 컴마 찍고 떨어져 나가 있으면 A든 B든 상관없다라고 했으니까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이건 첫 문제니까 그냥 굳이 같이 읽어보자면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 이거는 뭐야? 집단적인 속성이 하나도 없죠. 뉴턴이 어떤 개인적으로 사과나무 아래에 있다가 대단한 발견을 한 거 아니야. 또 마찬가지로 아인슈타인이 after his job, 퇴근을 하고 나서 밤에 이 지필 활동을 한다더라. 이것도 그냥 천재 개인의 개인적인 활동이잖아. 어떤 집단적인 속성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쌤, 앞에는 분명히 이제 과학의 집단적 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거고, 근데 이러한 집단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별 천재들의 이야기,
여기에서는 자주 빠져 있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치?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봅시다. For most of history. 자, 역사의 대부분의 시기 동안에 science, 과학은 어떤 거였냐면 secretive, 굉장히 좀 비밀스럽고 obscure, 각주가 있었지 좀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often considered, 때로는 어떻게 여겨졌냐 하면 indistinguishable from magic, 마법과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야. 자, 이거 언제적 얘기야? 그냥 과거의 이야기야, 과거. 그지? 자, 과거의 과학은 이렇게 뭔가 비밀스러운 존재였다는 거야. 과거의 과학에 대한 진술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by contrast.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대의 과학은요 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1번 자리에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돼. 맞아? 왜요? 아, 쌤, 지금 과거의 과학의 모습과 대조되는 현재의 과학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되죠. 그치? 논리적으로 지금 쫀쫀하게 연결이 잘 되어 있어. 그래서 과거의 과학과 지금 상반되는 현재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거야. 자, 현대 과학은 어떠냐면 combines observation, 관찰, 그리고 해석, 그리고 action, 실행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combine, 결합을 시키는데 informs, 어떤 형태로 결합을 시키냐면 that collectivize, 뭐라고? collectivize, 집단화하다 이런 거지. 그래서 gained, 획득된 지식을 집단화하는 형태로. 자, and 그리고 institutionalizes them,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결합을 시키고 있더래. 자, 다른 거 다 이해 못했어도 괜찮아. 여기 핵심 단어가 나왔지? 뭐라 그랬어? 획득된 지식을 집단화하더라 이거야. 아, 쌤, 그러면 오늘날의 과학은요 확실하게 집단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지? 됐어? 그럼 이제 다시 생각을 했을 때 이 과거의 과학이 좀 비밀스럽다라고 했던 건 집단적이 아니라 좀 개별적인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였구나. 그치? 뭐 어찌됐건. 자, 이제 감 잡았어. 과학이 집단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장을 보자. As a collective. collective가 집단이니까 집단으로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polices itself. police가 동사로 쓰이면 규제하다 이런 뜻이거든. 과학은 스스로를 규제하기도 한데 as happened. 자, 이거는 2018년에 있었던 일과 마찬가지인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중국인 과학자가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announced, 어떤 걸 발표했냐면 쌍둥이 소녀가 출생했습니다 라는 걸 발표를 한 거야. 자, 근데 뭐를 가지고 있는? edited genomes니까 편집된 게놈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was met with, 이것이 a storm of disapproval. disapproval이 비난 이런 거니까 정말 아주 storm, 폭풍과도 같은 거니까 거센 거겠지. 거센 비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거야. 자,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적이다라는 의미는 집단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규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아, 오케이. 쌤, 그러면요. 선택지 2번의 경우에도 과학의 어떤 집단적인 속성, 그 중에서도 집단적인 규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어때? 계속 집단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A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 This, 이러한 open, 개방된, 그리고 collective, 집단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was understood early in the history of modern science. 현대 과학 역사의 초기부터 제대로 잘 이해가 되었었다는 거야. 잠깐만, 이 지금 뭐라 그랬어? 이러한 집단적인 속성. 와, 미치겠다. 또 나왔잖아. 이러한 집단적인 속성. 그래서 3번 문장도 어때? 집단적인 속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집단적 속성을 알파벳 A로 치환한다면 계속 A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됐니? 자, 현대 과학이 갖고 있는 이 집단적인 속성은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렇게 뿌리가 깊다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는 것 같아. 그지? 좀 더 가보자. 자, 이 사람은 was one of the first theorists. 최초의 이론가 중에 한 명인데 arguing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 1660년대에 이런 주장을 펼쳤어. Free and ingenious exchange of the reasons. 우리가 이유를 자유롭고 얘가 독창적인이란 뜻이니까 독창적으로 서로 막 교환을 하는 거야. 이유를 교환한다는 게 뭐니? 서로 의견을 교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Of our particular sentiments. 우리의 어떤 특정한 의견에 대한 이유를 자유롭고 독창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거. 이것이 is the best method.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야. 뭐 하는? Discovering truth. 진실을 발견하고 지식을 향상시키는. 자, 나머진 다 필요 없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야?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다. 잠깐만. 서로 의견을 교환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지. 혼자서 하는 활동이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free and ingenious exchange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뭘 알 수 있어? 아, 역시 이 사람도 과학의 집단적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해야 돼. 됐어? 와, 쌤. 4번도요. 과학의 집단적 속성 계속 A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 선택지 5번을 봐봐. but, 하지만. 잠깐만, 하지만 나왔어? 하지만 나왔으면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 그래서 A와는 상반되는 B가 등장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읽어볼게. The more we know,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니까 우리가 더 뭔가를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the more collective science looks, 과학이 더 집단적으로 보이더라는 거야. 과학은 dependent on 어디에 의지하냐면 networks of collaborators, 협업자들부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한테 의존을 하더래. 잠깐만, 이것도 뭐야? 과학의 집단적인 속성이지. 와, 쌤, 그럼 얘도 A에 대한 진술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지만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럴 때에는 중간에 어떤 문장이 빠졌구나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그랬지. 우리 아까 박스의 이야기는 뭐였어? 이렇게 과학의 집단적인 속성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천재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게 자주 빠져 있더라. 하지만 정말 과학은 이렇게 집단적인 것 같아.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자, 요 패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A, 하지만 A. 같은 말인데 왜 하지만으로 연결했지? 여기가 정답 자리라는 패턴이었습니다. 자, 읽은 김에 한번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우고 예쁘게 보여드릴게요. 자, 과거의 과학은 비밀스럽고 마법같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과학은 굉장히 집단화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집단화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비윤리적인 행동을 규제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한데 이것은 사실은 역사적인 뿌리가 깊은데 현대과학의 초창기부터 이 집단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이 그랜빌이라고 하는 이론가도 집단적인 어떤 의견의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 발견의 핵심이다. 이렇게 집단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집단적인 성격이 개인 천재의 이야기에서는 종종 빠져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집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지. 됐어? 잘했어. 이렇게 깔끔하게 확 정리하니까 대충 감으로만 읽던 때랑은 좀 다르지? 넘어갈게. 자, 31번 빈칸 문제입니다. 자, 이번 시험에 대체로 빈칸 문제들을 너네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좀 많이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자, 우리 결국 빈칸 문제의 핵심은 뭐야? 반복되는 A를 찾는 거야. 됐어? 반복되는 표현이 뭘까? 그거를 인식을 하면서 읽었어야 돼. 그냥 한 줄 한 줄 해석하는데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되거든. 자, 먼저 가볍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자면 private sphere, 어떤 사적인 영역에서 public sphere, 우리 이제 공적인 영역 혹은 공론장, 이걸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엄청 여러 번 반복될 거거든. 그래서 혹시 지금 너 시험지 앞에 있잖아. 그러면 잠시 멈춤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볼래? 이 지문에서 정말 수없이 반복됐으니까
다 표시했어? 그래, 그럼 나랑 같이 한번 맞춰보자. 자, 가봅시다. 일단 빈칸 문장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privacy, 이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thus, 그러므로 blank persons for the public sphere, 어떤 공공의 영역, 공론장, 이거를 위해서 개인을 빈칸하는 역할을 한대요. 잠깐만, 뭐라고? 아, 이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빈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다 뭐를 위해서냐면 공론장, 공적인 영역, 이것을 위한 거래. 됐지?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1번 문장부터 한번 가봅시다. According to philosopher Habermas, 하버마스라고 하는 철학자에 따르면 the public sphere, 어떤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is the sphere, 다음과 같은 영역을 이야기한대. 자, 어떤 영역인지 한번 들어봐봐. Private people, 사적인 사람들이 come together, 한데 모여서 as a public, 대중을 이루는 그런 영역이 바로 공론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러면 이 첫 문장이 하는 역할은 뭐야? 우리한테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 의미를 설명을 해준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핵심 내용이 뭐야? 개별, 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헉? 너 느꼈어, 여기서? 다시 해볼까? 뭐라고? 각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네 시험지에는 여기에 첫 번째 밑줄이 와 있어야 돼. 각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가볼게. 하버마스가 basic praise, praise가 칭찬하고 칭송하는 거니까 이런 어떤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칭송을 했었는데 이것은 contradicts that of the ancients, 우리 고대인들의 어떤 그 사적인 영역에 대한 생각, 칭송, 이거랑은 contradicts, 굉장히 좀 반대되는 것이었대. 자, 그러면 고대인들에 비해 하버마스는 이 어떤 사적인 영역을 굉장히 더 중시하고 가치 있게 생각을 했나 봐. 자, 조금 더 가볼게. It is not a realm of merely particularity. 자, 여기서의 it은 지금 private sphere를 얘기하는 거겠지? 이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particularity, 개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단순한 개별성의 영역이 아니고 이것이 harbor라고 하는 게 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its own universals, 그 자체의 보편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보편성이라는 게 뭐야?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어떤 공통의 가치, 보편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이미 이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갖추고 있대. 여기까지 괜찮아? 아, 오케이. 쌤, 공론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인이 모여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개인들의 어떤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 안에 어떤 보편성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마스는 이 사적인 영역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그렇네. It is in fact, 사실 이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equal in value, 가치에 있어서 똑같아. 뭐랑 마찬가지야? To the public sphere. 이 공론장, 공적인 영역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적인 영역도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야. 야, 계속해서 얘를 지금 엄청 칭찬하고 있어요. 자, 하버마스의 설명에 따르면 말이에요. The public sphere,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has a complementary relation, complementary,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야. 뭐랑? 사적인 영역이랑. 자, 그리고 사적인 영역에서부터 the public, 대중이 is recruited, 모집이 되는 거래. 잠깐만. 여기서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라고 생각했어야 돼. 우리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 개인들이 모여서 퍼블릭이 된다 그랬지. 자, 여기도 봐봐. From which, 이것으로부터, 즉 사적인 영역으로부터 public, 대중이라는 것이 생긴다니까? 오, 지금 몇 번 반복됐어? 2번 반복됐어. 자, 너도 여기 지금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적인 영역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대중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란 이야기야. 자, 조금만 더 가볼까? 반복이 또 있나 볼게. Habermas pictures the private sphere.
자, 그래서 이 하버마스는 사적인 영역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as the waiting room, 이게 일종의 대기실 같은 거야 라고 묘사를 했대. In which, 이 대기실 속에서 people develop the consciousness,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발달을 시키게 되는데 that,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enables them, 그들로 하여금 to step out in public, 어떤 대중으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 이거를 조금 더 내가 보기 좋게 시각화를 해줄게. 그럼 이런 거네. 일종의 여기 대기실이 있는 거야. 대기실에서 우리가 적절한 인식 같은 것을 잘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나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대중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지? 이 대기실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라고? 이게 사적인 영역이라고. 이 이야기 지금 몇 번 나왔어? 3번째 나오고 있지? 개인이 모여서 공론장이 된다. 사적인 영역에서 대중으로 나아간다. 라는 말이 지금 3번 나왔다고. 자, 조금만 더 가볼게. This involves, 이거는 self-confidence, 뭐 자신감부터 시작해가지고 will formation, 의지의 형성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많은 가치 있는 인식들이 형성이 되는 거야. It is in the private sphere. 자, 이런 어떤 그 사적인 영역 속에서 말이야. 자, 컴마 있다 힘드니까 뺄게. 얘는 it is that 강조 구문이다. 자, 어쨌든 이런 사적인 영역 속에서 one is able to find one's very identity,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되고 to achieve existential meaning, 존재론적인 의미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게 되고 and a personal conception of the good, 선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대. 잠깐만, 선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어떤 공공의 가치, 보편성에 가까운 거지, 그지? 그러면 이것도 뭐야? 사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런 가치 있는 보편성에 대한 인식을 발달시키게 된다는 거잖아.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 사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대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인식들을 갖추게 된대. 됐어? 이 사적인 영역이란 대기실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인식들을 갖다가 갖추게 된다는 거야. 됐어? It is the life world. 그래서 사적인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어. life world니까 어떤 생활의 세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out of which, 이 세계에서부터 the public sphere,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is generated, 만들어졌다는 거야. 야, 똑같은 거잖아. 이 사적인 영역에서부터 뭐가?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아까 했던 이야기가 지금 몇 번째 반복이니? 5번째인가? 엄청 많이 나왔지. 자, 그 다음에 컴마하고 부연 설명되어 있는 건 각자 읽으시고. 자, 그럼 이제 답을 찾을 수 있겠지? 사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공론장, 대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일종의 대기실의 역할? 우리의 인식을 갖추는 그런 대기실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잖아. 맞지? 오키. 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대기실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대중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인식을 탑재할 수 있는 거야. 자, 이거를 sensors, 이건 뭐니? 검열하는 거거든? 검열은 다른 거잖아. 검열은 나쁜 어떤 것들을 걸러내는, 필터링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인식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 여기 써놨지. 자, qualifies, 자격을 갖추게 한다. 오, 대박. 거의 같은 얘기 아니야? 답은 2번이네? 3번 misleads, 잘못 이끈다. 부정적인 내용 전혀 없었고 compares, 비교한다.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intimidates, 위협한다 라는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2번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됐니? 오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읽은 김에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 그래. 자, 공론장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나옵니다. 개인들이 모여서 퍼블릭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나오는 핵심 표현이었어. 개인들이 모여서 퍼블릭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버마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적인 영역도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적인 영역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 그랬지. 사적 영역과 공적인 영역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며 사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일종의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랬어.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하는 대기실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고. 됐니?
자, 그다음 마지막에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적인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요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며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반복됐던 표현, 어떤 준비의 역할을 하는 대기실이다. 자격을 부여해 준다. 요것이 같은 내용이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문장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반복되는 시그널이 이런 거구나 라고 글의 흐름 속에서 찾아낼 수 있지. 항상 두 개는 같이 가는 겁니다. 문장 연습은 매일 발레리나가 스트레칭 하듯이 꾸준히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갈수록 후반부로 갈수록 공부의 초점을 반복되는 키워드 찾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야. 자, 넘어갈게. 34번입니다. 자, 얘도 빈칸 문제였고 역시 반복되는 키워드 찾는 건 맞아요. 자, 근데 이 글 안에는 대조의 구조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동일시라고 하는 거랑 공감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상반된 키워드가 나오거든. 그러면 너가 지금 잠깐 1분 정도 시간 더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공감과 동일시가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 차이점 두 가지만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 진짜 써봤니? 믿고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빈칸 문장을 한번 가보자. 여기 6번에 있어. What happens in the case of empathy? empathy라고 하는 게 공감이지. 자, 공감의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is an attempt, 다음과 같은 시도래.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빈칸은 지금 공감과 관련된 거야, 맞아? 오케이. 자, 공감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an attempt to appreciate a situation,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데 from another's point of view, 다른 사람, 상대방의 관점에서,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잘 이해하는 거야. 빈칸하면서. 됐니? 오케이. 쌤, 공감이라고 하는 건요, 타인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이해하는 거래요. 그지? 그리고 빈칸 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대요. 맞지? 여기에다가 빈칸이라고 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이제 읽으면서 우리는 공감에 대한 내용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가볼게. When someone recounts their story of some tragedy.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비극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말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the other response,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with I feel for you. 저도 이해해요. That happened to me. 그런 일이 저한테도 있었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래. 자, 그러면 이거는 과연 어떤 상황일까? 이게 공감의 상황인가? 근데 바로 뒤에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어? Through identification. 동일시를 통해서 라고 나와 있지? 그럼 이건 동일시 하는 거구나. 자, 동일시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내가 막 이제 울고 있어.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오더니 야, 나 이해해. 나도 내가 철수랑 헤어졌을 때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건 뭐야? 자기가 철수랑 헤어졌을 때를 생각하면서 나의 이별과 자신의 이별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지. 동일시야, 동일시. The object of emotional response. 그래서 이런 어떤 정서적인 반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shift from A to B, A에서 B로 이동을 하는 거야. The other person, 상대방에서 자기 자신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잠깐만. 동일시하면서 어떻게 된다고? 지금 초점이 상대, 타인에서 나 자신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야. Such identification. 자, 이런 동일시라고 하는 거는 fails to count. count가 간주하다, 생각하다 이런 거니까 count as empathy. 공감으로는 여겨지지 않아요. fail이니까 내가 부정으로 지금 해석을 했어. 동일시는 공감이 아니야. 두 개가 다른 거야. 오케이. 쌤, 이거는 두 개가 상반되는 개념이네요. Since. 자, 이유가 뭐냐 하면 it is not a genuine instance. 이게 진정한 사례는 아니거든. of sharing in the emotional response of the other. 상대방의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공유하는 진짜 사례는 아니야. 그럼 이건 뭘 한 거야? But is a simple projection. 우리 projection이라고 하는 걸 투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그냥 단순히 투사한 거예요. of the self. 자기 자신을 onto the other. 상대방에다가.
됐어? 아, 쌤, 동일시라고 하는 건요. 감정을 공유한 게 아니라 이거는 투사예요, 투사. 투사가 뭐야? 나는 철수랑 헤어졌을 때 예를 들면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나에게 그 이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었다고 해봐. 배신감, 분노.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런 거였으면 내 친구가 이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나의 감정을 걔한테 더 씌워서 생각하는 거야. 너도 분하지, 너도 화나지, 이렇게. 이게 투사예요, 투사. 걔의 감정을 내가 공감하는 거랑은 좀 달라. 자, it is merely one's own emotional response.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자기 자신의 감정적 반응입니다. 그래, 이거는 지금 뭐야? 나의 감정적 반응이야. 나의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To put this in other words,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there is a forgetting. 일종의 망각이 일어나고 있지. 내가 지금 뭘 잊어버렸어? That it is not you but the other who is in the situation.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상대방이에요. 아니 지금 헤어진 거는 걔잖아. 너가 아니잖아. 근데 그걸 지금 잊고 있다는 거야. 나의 감정에 너무 취해서 이게 지금 상대에 대한 것임을 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동일시라고 하는 건 이거랑 반대되는 거겠지? 그럼 반대되는 건 어떤 특성이 있어야 돼?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상대를 망각하면 안 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지 않겠어? 어차피 두 개가 대조니까 정반대말만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자, 마지막 문장만 읽어보고 선택지로 가보자. In other words, 즉 다시 얘기하자면 이건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 얘는 공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We attempt to consider.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야. What it is to experience such circumstances. 그런 상황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with a particular set.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beliefs and desires. 믿음, 신념과 desires, 욕망을 갖고 있어야 돼. 어떤 거? That we take the other to hold.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거라고 여기는 신념. 그러니까 나의 입장이 아니고 쟤의 입장에 생각하는 거야. 쟤는 정말 원망이란 것도 모르는 애고 정말 지고지순하게 바라보던 첫사랑의 상대를 이번에 이별로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 나의 이별의 경험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을 법한 제 신념과 제 욕망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네.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거잖아.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볼게요. 1번 선택지입니다. Despite having no background knowledge of this. 여기에 대한 어떠한 배경 지식도 갖지 않은 채로. 배경 지식에 대한 이야기는 나온 적 없죠. 그지? 자, 2번 해볼까? By imagining how you would feel in the same situation.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상상한대. 아마 2번 골라서 많이들 틀렸을걸? 나라면 어땠을까? 야, 이거는 공감이니 동일시니? 이거 동일시지.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빈칸은 지금 어디에 와 있어? 공감에 빈칸이 위치해 있지. 그러면 2번은 정답과 반대되는 선지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2번 골랐지? 너는 대조의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한 거야. 자,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3번 해볼까? With a focus.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on hiding our negative emotional response.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숨기는데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 나온 적 있어? 없지. 그럼 얘도 틀렸네. 4번 해볼까? Without losing sight of this being experienced by the other. Without losing sight of. 여기에 대한 시야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잊지 않는 거야. 뭐? 이것이 지금 상대에 의해서 경험되고 있다. 이거 지금 내 얘기가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아까 그랬잖아.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상대의 입장에서 경험되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거.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 그럼 정답은 4번이잖아. 5번 해볼까? Through finding the overlapping area between me and the other. 나와 상대방 사이에 겹쳐지는 부분을 찾아. 뭔 소리야.
겹쳐진 부분 이런 거 나온 적 없죠?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자, 이것도 읽은 김에 그냥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볼까? 자, 동일시는 어떤 거예요? 어떤 슬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그랬어 라는 반응. 그지? 그래서 여기서의 초점은 나 자신에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내 감정을 상대한테 더 씌워서 투사하는 거야. 이거는 공감이 아니라 그랬지. 지금 이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자체를 잊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비해서 공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야?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거야. 상대방이 갖고 있는 신념과 욕망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게 대조의 글이구나. 그리고 우리 빈칸은 공감의 위치에 있는데 앞에 동일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으니까 반대되는 걸 골라야지 요 생각을 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었겠지? 잘했어. 넘어갈게요. 자, 33번 빈칸입니다. 빈칸만 계속 푸나요? 아니야, 33번까지만 풀게요. 자, 33번 역시 빈칸 문제답게 반복되는 시그널이 있었어. 여기서는 어떤 말이 반복되냐면 한 명한테만 타겟팅을 할 경우에는 신뢰가 없는 거고요. 모두를 상대로 할 때는 신뢰가 더 많이 필요해요. 더 신뢰가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됐거든. 자, 그럼 요건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게요. 빈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또 맨 뒤에 있구나. To build trust. 신뢰라고 하는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요. Often it's not just about seeing the message. 때로는 이것이 그냥 메시지를 보는 거 이런 게 아니라 It's knowing that blank. 빈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래요. 잠깐만, 뭐라고? 지금 신뢰를 구축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 그지? 신뢰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빈칸이구나라는 사실을 안다는 뜻이래. 얘들아, 이거 알지 짜야. 어떤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질문 남겼더라고. 왜 자꾸 수업 시간에 지읒 미음을 쓰세요, 쌤? 지읒 미음이 아니고 이렇게 한 글자로 알지 짜요. 깜짝 놀랐어? 그렇구나. 나도 한자 아는 거 3개밖에 없어요. 자, 우리 1번 문장부터 한번 가봅시다. An expense, 비용이야, 대가. That reinforces the honesty of a signal. 어떤 신호의 정직성을 강화시켜주는 대가가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 글은 신호의 정직성에 대한 이야기야. 자, 이 신호의 정직성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 요소가 뭐냐면 is its potential reputational cost. 평판상의 대가라고 하는 거래. 잠깐만, 평판상의 대가라고? 잠깐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정직하지 못한 신호를 보냈어? 그럼 어떤 일이 생겨? 내 평판이 깎이겠지. 아, 저 사기꾼 새끼 저거. 이렇게 내 평판이 깎일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For example,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 signal might be considered costly. 어떤 신호가 굉장히 대가가 크다라고 여겨질 수 있어. 자, 어떨 때 그러냐면 when there is a greater risk, 더 큰 위험성이 있을 때. 어떤 위험성? That a dishonest signaler, 부정직한 신호를 보내는 자가 will receive a penalty as a result, 그 결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위험이 더 클 때 말이야. 잠깐만. 지금 뭐라 그랬어? 만약에 부정직한 신호를 보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가로 처벌을 받게 돼. 그러면 이건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아, 지금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큰 상황인 거잖아. 괜찮아. 좀만 더 가볼게. The most powerful signal in nature. 자, 그럼 이제 자연에서의 신호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 자,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하는 것은 aren't directed one to one. 1대1로 그렇게 향하게 되는 게 아니래. 뭐야? 자연에서의 신호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1대1이 아니라는 거야. 1대1이 아니면 그럼 1대 다라는 건가? 좀 더 가볼까? The brightly colored poison frog. 굉장히 화려한 색깔을 띠고 있는 도깨구리 이런 거 있잖아. And 그리고 the impressive tail of the peacock. 공작새의 그 인상 깊은 꼬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눈에 띄는 신호지.
나 좀 봐봐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 자, 이러한 신호들은 for all to see 모두가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야. 잠깐만. 앞에서는 신호가 정직하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가장 강력한 신호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신호. 이게 가장 강력한 신호다 라고 얘기했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자, 왜 그럴까? The more witnesses of a signal, 더 많은 자가 그 신호를 갖다가 more witnesses니까 더 많은 목격자겠다, 그지? 그 신호에 대한 목격자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말이야, the higher the risk is, 위험성도 더 커지는 거야. For a dishonest signaler, 부정직한 신호자에 대한 위험성도 더 커지는 거래. 다른 동물들이 나를 다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완전 막 형광색으로 나 독 있어 라고 신호를 보냈어. 근데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해봐. 그럼 하도 눈에 띄어가지고 지금 모든 동물들이 다 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누가 어떤 동물이 와서 나를 툭 건드렸어. 근데 뭐 독은커녕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럼 나는 당장 밟혀 죽겠지. 눈에 잘 띄니까 어디 도망갈 수도 없어. 근데 모두가 다 보는 가운데서 누가 나를 툭 건드렸는데 걔가 바로 틱 쓰러졌어, 독 때문에. 그럼 어때? 그럼 이 신호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되는 거지. 다 봤잖아. 나 건드렸다가 쟤 죽는 거 다 봤잖아. 그러니까 진짜 정직한 신호, 강력한 신호는 어떤 거야? 모두가 볼 수 있는 신호. 이게 핵심인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가 반복되는 거 어떻게 되는지만 찾으면 되겠지? 자, 이제 6번 문장 가봅시다. Interestingly, 정말 흥미롭게도 말이에요. The arrival of digital communications. 난 사실 5번 문장 읽을 때까지만 해도 동물 이야기를 하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로 왔어. 자, 이 디지털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도래하고 나서 이것이 is limiting this reputational risk. 이런 어떤 평판상의 위험을 갖다가 제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 뒤에 컴마 찍고 부연한 부분은 각자 읽어보기 바랍니다. 잠깐만, 이제 동물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로 바뀌었어? 디지털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어. 근데 디지털 통신에서는 말이야, 이 위험성을 제한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위험성이 옛날만큼 크단 얘기야? 아니면 별로 안 크단 얘기야? 위험을 제한했다 그랬으니까? 그치. 위험이 별로 크지 않다는 얘기야. 쌤, 디지털 세상에서는요, 부정직한 신호를 보내도 그 리스크가 별로 크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작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In communications, targeting breaks signaling. 이 타겟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signaling, 신호를 break, 깨버려. 신호를 약화시킨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When you see an advertisement, 자, 여러분이 어떤 광고를 봤어. 근데 that's targeting you alone. 너만 타겟팅한 광고야. 이게 정말 딱 내 그 컴퓨터에만 탁 뜨는 무슨 팝업 광고라고 해봐. 아니면 나한테만 온 어떤 문자 메시지라고 해봐. 자, 이게 너만을 타겟팅한 광고잖아. 그러면 it's more like a cold call. 그거는 그냥 cold call이 뭐냐면 뭐 안녕하세요, SK텔레콤입니다. 이렇게 뭐 그냥 막 거는 전화 있죠. 뭔가 사게 하려고 막 거는 그 전화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Then a public message. 뭐가 아니라 어떤 대중들을 상대로 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래, 여기서 핵심은 뭐야? 너만 타겟팅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쌤, 디지털의 어떤 메시지의 특징은요, 나만 타겟팅을 했대요.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볼까? 나만 타겟팅. 근데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어? 모두가 지켜볼 수 있는 신호가 정직한 신호고 강력한 신호다라고 했는데 나만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어때? 얘는 별로 정직하지 않겠지. 자, 조금 더 가볼까? It doesn't carry the same credible information. 자, 이렇게 나만 볼 수 있는 어떤 광고 같은 건 말이야, 똑같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해 주지 못해요. About the seller's intentions. 뭐에 대해서?
그 판매자의 의도에 대해서 말이야. 왜냐하면 이거는 free of 없잖아. reputational cost. 어떤 평판상의 대가가 없잖아요. 이게 거짓말이었어도 그냥 나한테 욕먹고 끝나는 거잖아.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한 맹세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야. It's maybe no surprise. 자, 그래서 놀랄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That deceptive sellers, deceptive, 속이는, 기만적인 이런 거지. 자, 속이는 판매자니까 사기꾼들이 have far more success online. 온라인상에서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것도 당연해. 왜? 온라인상은 나만 볼 수 있는 나만의 팝업창, 나만의 메시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가 들켜도 이 사람은 잃을 게 없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결국은 신뢰도를 높이려면 여기서 핵심이 뭐야? 모두가 볼 수 있는 신호여야 돼. 그래서 이게 혹시 거짓말일 경우에 제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처벌을 받고 망신을 당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보자. 모두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찾고 있지? 자, 선택지 1번 해볼까? It is clear and specific.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지켜볼 수 있어야 돼. 자, 2번 해볼까? It is targeting your emotions. 너의 감정을 타겟팅하고 있다. 감정에 대한 이야기 전혀 나온 적 없죠. 3번 Others have seen it too. 다른 사람도 그걸 봐야 돼. 그래, 이게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잖아. 4번 What it contains is consistent.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 자,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 없었고 It perfectly meets one's needs. 우리의 어떤 욕구를 완벽히 충족시켜야 돼. 욕구 충족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으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됐니? 너무 잘했어. 자, 그래서 우리 이거 내용 정리하고 얘 좀 어려웠지. 그래서 내가 형광펜 칠할 수 있는 부분 다시 알려줄게. 자, 정직한 신호를 만들려면 정직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치르는 대가가 있어야 돼. 그지? 자, 자연계를 생각을 해보면 자연의 신호가 강력하고 정직한 이유는 이게 모두에게 공개가 되거든. 그러니까 거짓말했다가 들통나면 진짜 뭐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야, 얘는. 그지? 자, 근데 말이야, 이 디지털 환경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공개성이라는 게 없어요. 각 개인한테 따로따로 전송이 되잖아. 이메일로, 문자로, SNS 메시지로 나한테만 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어도 거짓말 친 놈은 잃을 게 없어. 그냥 나한테 욕먹으면 끝이야. 모두가 다 지켜보는 게 아니라고. 그지?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판매자가 더 성공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 신뢰를 구축하는 거의 핵심은 뭐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다 그 메시지를 봤구나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TV 광고에서 거짓말하기 힘들지. 아니,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뭔가 효능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이러면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 이야기예요. 됐지? 자, 그래서 쌤, 근데요, 시험장에서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글의 흐름을 이해할 자신은 없어요. 내가 너한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아. 그냥 반복되는 키워드 2개 정도만 찾아도 답은 나오잖아. 자, 우리 4번 문장에 for all to see, 모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여기 너 표시했어? 자, 이 부분. 그 다음에 우리 뒷부분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8번 문장에 targeting you only, 너만 타겟팅했을 경우에는 credible, 신뢰도가 없다 라고 표시한 거. 모두가 봐야 되고 너만 타겟팅하면 신뢰도가 없고 두 개 같은 얘기지? 그러면 우리 정답으로 무사히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어. 됐니? 잘했어. 자, 그 다음 우리 마지막 39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까? 얘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 문장 위치 문제가 되겠고 쌤이랑 같이 순서 문제도 풀어보고 싶은데 쌤 참 잘 가르치시네요. 문장 삽입을 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아직 하나도 안 늦었어. 육모 전에 2주 정도는 시간 낼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순삽 2주 완성만 공부해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해주는 이 모든 패턴을 비롯해서 더 많은 패턴들 여러분이 완벽히 가져갈 수 있을 거야. 더 많은 패턴이라고 해봤자 한 20개?
20개가 뭐니? 10개 정도밖에 안 되겠다. 이걸 공통점으로 묶으면. 그래서 너 10개 패턴만 다 익히고 나면 세상에 순서 문제, 삽입 문제는 틀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순사 미주 완성도 꼭 챙겨보시고 자, 우리 39번 갑시다. 얘는 제시문의 in contrast, 이와는 대조적으로 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거든. 아니 그럼 이건 너무 쉽잖아. 인간적으로. 갑자기 왜 앞에는 A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B에 대한 얘기로 바뀌었지? 여기에 뭔가 대조적으로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건데 이 문제를 왜 틀렸을까? 읽으면서 이게 A에 대한 건지 B에 대한 건지조차 여러분이 구분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인 즉슨 문장의 자체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다. 한 줄 독해는 꼭 합시다. 자, 가볼게. In contrast, 이와는 대조적으로 Introductory Social Science. 자, 초심자를 위한, 입문자를 위한 게 introductory지 이런 사회과학의 교과서는 often describe their subjects, 자신의 주제를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as a series of competing perspectives, 서로 상충되는 어떤 관점으로 그렇게 묘사를 한다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 제시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사회과학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제들을 상충되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야. 아, 여기서 핵심이 뭐야? 상충되는 관점이야. 그러면 앞에는 사회과학과 대조되는 무언가가 나와야 될 거고 얘의 특징은 상충되는 관점이 아니라 서로 일치하는 관점 혹은 합의된 관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아니 그래야 반대말이 되잖아. 그래서 앞에 얘는 합의된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Social scientists, 사회과학자들은요. Find it harder, 더 어렵네 라고 생각해요. To agree, 어떤 의견의 합치를 보는 것이. Then 이때 비교 대상은 누굽니까? Natural scientist, 자연과학자래. 야 그럼 여기 들어갈 말도 바로 나왔잖아. 지금 누구랑 대조하는 거야? 자연과학이랑 대조하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여기 비교급을 사용했다는 거다. 내가 수업 중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비교는 대조다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비교는 대조다. 야, 네가 형보다 키가 훨씬 크구나. 형이랑 너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비교는 대조예요. 자, 그러면 첫 문장의 기능은 뭐야? 첫 문장은 지금 이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거, 얘를 A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이 A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자연과학, 얘를 B라고 하면 B를 서로 대조하고 있는 문장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어? For example, 예를 들어가 나왔지. 그러면 이 예시가 완성이 되려면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돼? A에 대한 이야기, B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얘들이 서로 이렇게 상반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야 이 예시가 완성이 되는 거야. 한번 가볼게. Researchers at the leading edge of physics. 우리 leading edge니까 최첨단이거든. 물리학의 최첨단에 있는 그런 연구원들은 may argue fiercely. 굉장히 맹렬하게 서로 논쟁을 벌여요. But 하지만 there is sufficient consensus. 충분한 어떤 의견의 합치. 그게 consensus야.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야. 누구들 사이에 the discipline. 여기서 그 학문의 분야는 뭐 물리학이겠지. 물리학자들 사이에 어떤 의견의 합치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야. 어느 정도냐면 for an introductory physics textbook, 입문자를 위한 그 물리학 교과서가 to state with authority, 정말 권위를 가지고 기본적인 지식을 딱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그 기본 지식이라고 하는 건 that is accepted by the field, 그 분야에서 받아들여지는 지식이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이 선택지 1번 문장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야, 봐봐. 물리학에서는 아무리 서로 막 사납게 논쟁을 벌이더라도 결국은 의견의 합치에 이르러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아, 오케이. 쌤, 그러면요. 선택지 1번이라고 하는 문장은 결국은 이 B에 대한 진술이네요. 이 자연과학에서는 의견의 합치, 그러니까 합의에 도달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
자, 그런데 2번에 한번 봐봐. There are benefits to stressing what divides us. 어떤 이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어디에? What divides us. 우리를 구분짓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거. 구분짓는 거니까 차이점이지. 차이점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엥? 지금 앞에는 합의에 이른다 그랬잖아. 근데 왜 갑자기 차이점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점이 존재한다는 거야? 이것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아까 분명히 A와 B의 대조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겠다고 했잖아. 근데 B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잖아. 그럼 누구 얘기까지 해줘야 돼? 근데 사회과학에서는 이렇게 좀 달라요 라는 얘기까지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때요? 2번이 틀린 거야. 맞아? 와, 이렇게 쉬운 건데 왜 이렇게 오답률이 높았을까? 분명 이렇게 생각했겠지. 아, 문정 삽입 문제는 답이 4번 아니면 5번이야. 2번일 리가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대충 감에 의존하는 게 이렇게 취약합니다, 여러분. 괜찮아? 나 리모컨 놓고 왔어. 잠깐만. 자, 그래서 남은 내용 이제 어떻게 연결이 잘 되는지만 확인을 해보자. By taking specific emphasis to their logical conclusions. 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어떤 특정한 강조점들을 논리적인 결과까지 쭉 끌고 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건 계속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이건 계속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 우리 아까 2번 문장 자리에 사회과학 이야기를 넣기로 했잖아. 그래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상충되는 관점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 문장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상충되는 관점에는 이점이 존재해요 라는 이야기로 넘어갔잖아. 자, 그럼 이제 3번 문장 계속해서 상충되는 관점의 이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지? 자, 여기서만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특정한 강조점이라고 하는 건 우리 둘의 어떤 차이점을 얘기하는 걸 거야. 네가 강조하는 게 있고 내가 강조하는 게 있고. 자, 이런 차이점들을 결론까지 계속 끌고 가다 보면 we can readily perceive the argument. 우리가 어떤 논쟁점들을 쉽게 인식할 수가 있어. 근데 that need to be resolved. 해결되어야 할 어떤 그 쟁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야. 아, 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 있는 거는 일종의 장점이 되겠네요. 그치? 아까 앞에 benefits라고 해놓고 얘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지. 그래서 해결해야 할 점 이게 굉장히 명확히 보인다는 거야. 자, 그 다음 4번 문장을 볼래? Like politicians in elections. 선거철에 정치인들처럼 말이야. Advocates particular schools. 여기서 school은 학교가 아니고 어떤 학파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특정 학파의 어떤 옹호자들이 try to put clear blue water. 정말 clear 맑고 푸른 그 깊은 강이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너랑 나랑 그만큼 좁힐 수 없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어 라고 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극명한 차이를 두려고 애를 쓴다는 거야. Between themselves and their rivals. 자신과 그리고 자기의 라이벌 사이에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뭐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니? 저 학파랑 우리랑은 이런 점에서 달라요 라는 차이점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지. 지금 4번 문장도 계속해서 차이점 강조에 대한 이야기야. 자, 보세요. 니마. 1번 문장만 합의에 대한 이야기고 2, 3, 4는 모두 다 지금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됐어? 자, 근데 but 하지만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글의 방향이 한번 바뀔 건가 보다. Like politicians in power.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처럼 말이야. When the same advocates. 아까 전에는 막 그렇게 서로 차이점을 강조하던 이 똑같은 옹호자들이 get around to doing sociology. 서로 사회학을 하려고 이제 실제로 사회학을 하려고 이렇게 둘러앉았을 때에는 they tend to fall back. 이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냐면 a common middle ground. 공동의 어떤 중간지대 같은 걸로. 정치인들도 막 서로 싸우다가 국회에서도 그런데요, 진짜. 멱살 잡고 싸우다가 여당, 야당에 나갈 때 점심시간에는 우리 뭐 먹을까요? 이렇게 같이 어깨동무하고 나간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공동의 지대를 찾는다는 거잖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 이렇게 차이가 심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갈등이 봉합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사회학을 해야 될 때에는 또 이런 공동의 영역을 찾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은 다시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지만 얘는 어때? but, 하지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환이 가능하지.
그지? 그래서 우리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대조하는 글이었어. 그래서 자연과학은 논쟁이 있어도 기본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 근데 사회과학은 이 상충되는 관점들을 중심으로 이거를 막 강조하면서 설명을 한다. 자, 이렇게 차이점을 강조했을 때 좋은 점이 있다. 강조점을 끝까지 밀고 가면 어떤 점을 해결해야 될지가 굉장히 뚜렷해진다. 그리고 이 학자들도 서로의 어떤 차이점을 굉장히 극대화하려고 한다. 근데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실제 사회학 연구를 할 때는 중간에 어떤 공유된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더라. 이런 얘기로 보면 되겠지? 됐어 여기까지? 그래. 그래서 합의된 내용과 상충된 관점. 근데 중간에 갑자기 A에서 B로 띡 넘어가는 지점에 우리 in contrast로 시작하는 문장을 삽입한다. 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5월 학평 해설 강의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고요. 아까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듯이 혹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문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또 별도의 무료 강의 제작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고생 많았고요. 우리 6월 모평은 훨씬 더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안녕.